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밤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범인을 잡으시겠어요? 오늘 주인공 지연 씨는 범인을 잡기로 했습니다. CCTV까지 설치해서 말이죠. 그런데 카메라에 찍힌 건 76세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왜? 궁금해서 따져보려 했는데 할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지연 씨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지연은 부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텅 비어 있었죠. 분명히 어젯밤에는 김치찌개 국물과 무나물 찌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시다 남긴 호박죽까지 꽤 많이 들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 없어졌네.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빈 통을 들여다봤어요. 이런 일이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음식물을 버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사라져 있으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음식물 쓰레기 치우신 거예요? 거실에서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난 안 치웠는데? 왜? 그게 매일 밤에 음식물을 버려두면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서요. 정말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 그거 고양이들이 뒤지고 다니나 보지 뭐. 아니면 떠돌이들이 가져가거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양이라면 쓰레기통이 어지럽혀져 있을 텐데 매번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조심스럽게 가져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지연은 옆집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76세의 김말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죠. 평소에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이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좀 괴팍하다고 소문이 났었고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집 쓰레기통을? 지연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무리 혼자 사신다고 해도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훔쳐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버렸어요. 감자 껍질, 양파 끝자락, 시어머니가 드시다 남긴 미역국, 심지어 상한 김치까지. 그리고 몰래 표시를 해뒀죠. 휴지로 덮어서 누군가 가져간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1시 지연은 갑자기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드르륵 하는 미세한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뭐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부엌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말이에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부엌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지연은 쓰레기통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표시로 해둔 휴지마저 사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쓰레기통 주변이 깔끔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가 뒤졌다면 분명히 흔적이 있을 텐데 마치 사람이 정성스럽게 치운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사람이 가져간 거야.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자는 동안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밤 가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출근 준비로 바쁜 남편은 대충 들었죠. 뭐, 음식물 쓰레기? 그냥 고양이겠지. 요즘 길고양이들이 많다던데. 아니야, 고양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사람이야. 어젯밤에 소리도 들었다니까. 에이,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음식물 쓰레기 정도야 가져가면 어떠냐? 오히려 좋은 일 아니야? 남편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연은 답답했습니다. 자신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어머님, 진짜 매일 밤 누군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런 걸로 뭘 신고해? 옆집 말순이 할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닐 텐데. 혹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 지연은 시어머니 말에 뜨끔했습니다. 혹시 정말 김말순 할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아니죠. 지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간이 CCTV를 주문했죠. 며칠 후면 범인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을 거였습니다. 꼭 잡고 말겠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CCTV가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지연은 남편 몰래 부엌 창문 근처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각도를 조절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잘 보이도록 했죠. 이제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첫날 밤 지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범인이 나타날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은 안 가져갔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조금 당황했어요. 혹시 자신이 CCTV를 설치하는 걸 누군가 봤을까요? 설마 그럴 리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셋째 날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은 새벽 2시쯤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말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지연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음식물 쓰레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드디어 잡혔다. 영상을 돌려보는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새벽 2시 13분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음식물들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누구지? 얼굴이 안 보이네. 하지만 몇 초 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김말순 할머니? 영상 속 인물은 분명히 옆집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76세의 할머니가 새벽 2시에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괜히 신경 쓰고 잠도 못 자고 CCTV까지 설치했는데 바로 옆집 할머니였다니요. 더군다나 평소에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대하던 그 할머니가 말이에요. 왜 할머니가 이런 일을. 지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76세 할머니가 새벽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지연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봐. 내가 말했지? 정말 누군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었다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남편도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나오자 당황했어요. 정말 옆집 할머니네.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나도 모르겠어.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인데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음식물 쓰레기 정도야.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할머니라도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이상하잖아. 지연은 남편의 반응에 답답했어요. 물론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냥 창피하게 시비 걸지 마.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걱정돼. 남편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역시나 애매한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말순이가 왜 그럴까?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으실 거야.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치매일까?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왜 할머니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걸까요? 지연은 가족들이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러시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김말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집에 계실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번에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지연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냥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 건데 왜 피하시는 걸까요? 할머니, 화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요.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꼭 알아야겠어. 그날 밤 지연은 또 CCTV를 확인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또 나타날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는 건가? 지연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우유 배달을 핑계로 김말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혹시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할머니, 우유 왔어요. 우유를 대문 앞에 놓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였죠. 이상하네. 무슨 냄새지? 지연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아봤어요. 할머니 집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정말 걱정이 돼서 더 크게 불렀어요. 76세의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며칠째 소식이 없으니 불안했거든요.
그때 대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냄새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봤는데 집안이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지연은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들,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음식 찌꺼기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이라고 해도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거실도 엉망이었고 부엌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 방 문을 열었을 때 지연은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 위에 코에 튜브를 끼운 채로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거든요. 10살 남짓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손에는 낡은 만화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 다른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방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엄청 초라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하시더니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내 손주야. 손주요? 이 아이. 몇 달 전에 사고를 당했어. 뇌출혈로. 병원에서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지.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에서 돌볼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끔씩 깨어 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자신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그래서 우리 집 음식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병원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해줄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했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들으니 그냥 화만 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딸애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아빠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딸애가 말해주지 않았거든. 지연은 아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야. 김민준. 김민준. 지연은 그 이름을 되뇌어 봤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눈을 깜빡이긴 했지만 다른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이런 상황이었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는데. 어떻게 더. 그래도 이렇게 몰래 하시면 안 되죠. 음식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상했지만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미 너무 민폐를 끼쳤어. 지연은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아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딸애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얘기한 적이 있어. 그 사람 성이 박씨라고. 박씨. 지연의 남편도 박씨였어요. 하지만 그건 흔한 성이니까 별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아이를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어디 갔다 와? 옆집 할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지연은 할머니 집에서 본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병든 손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구나. 시어머니도 안쓰러워하셨지만 지연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미리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말씀만 하셨어도. 하지만 지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여보, 옆집 할머니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어. 손주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보고 계시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셔서 남편은 처음에는 안쓰러워했어요. 아, 그런 일이.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를 보니까 뭔가 낯익더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낯익다고? 어떻게?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눈매가 특히 익숙했어. 그리고 할머니 말로는 아이 아빠가 박씨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박씨? 그게 왜?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박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남편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하지만 지연은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디서 본 얼굴일까 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문득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남편의 어린 시절 앨범 말이죠. 설마.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 어딘가에 그 앨범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뒤져서 찾은 앨범을 펼쳐봤어요. 남편의 10살 때 사진이 나왔는데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진 속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과 오늘 본 그 아이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남편이 출근한 후 남편의 책상을 뒤져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너무 궁금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남편의 이름과 김민준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관계 확인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김민준. 바로 할머니가 돌보고 있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수진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서류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어요. 지연과 남편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격이 덜한 건 아니었어요.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 당황스러움,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까지 말이에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지연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내 책상에서. 왜 이런 걸 숨겼어?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우리 결혼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잃을까봐.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에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수진이라고. 그런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어려서 겁이 나서 도망쳤어. 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린 거야? 아니야.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럼 그 아이는? 할머니가 돌보고 계신다고 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연은 모든 걸 이해했지만 동시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이런 걸 숨기고 살았다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껴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진작 말했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새벽 5시 지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지연은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할머니께 가서 이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연은 김말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달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지연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할머니, 들어가서 얘기해요.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민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더 알고 싶어? 어제 민준이를 보니까 뭔가 낯익더라고요. 혹시 민준이 아빠에 대해서 아시는 게 더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딸애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박 씨라는 것만. 그럼 다른 단서는 정말 없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잠깐만. 딸애가 남긴 게 하나 있긴 해. 할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딸애가 죽기 전에 민준이한테 주라고 했어. 아빠 사진이라고. 봉투에서 나온 사진을 본 순간 지연은 그만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수진이가 민준이 아빠라고 했어. 하지만 이름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지.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혹시 이 남자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수진이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거든. 그냥 이 동네 어딘가에 산다고만 했어.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만약에 이 남자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뭘 어떻게 해? 이미 늦었는걸. 이 아이도 이렇게 됐고. 그래도 아빠라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야.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이 아이랑 둘이서 조용히 살다가 갈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 민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석 달 전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차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보험으로 어떻게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지금은 그냥 집에서 돌보는 수밖에. 지연은 민준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남편을 그대로 닮은 그 얼굴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지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준다는 거야?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민준이 치료에 필요한 것들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남이 왜? 남이 아니에요. 지연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할머니께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사실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실은 뭐?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지연은 일단 진실을 숨기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그리고 할머니께 언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편과 제대로 얘기하자.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다가갔어요. 여보,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앉았어요. 지연은 오늘 할머니 집에서 받은 사진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어디서 이걸? 옆집 할머니께서 주셨어. 민준이 아빠 사진이라고.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속 사람이 너야? 지연아, 이거는 대답해줘. 내가 맞아?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맞아. 지연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정말 민준이가 내 아들이야? 응,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고? 확실하지도 않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랑 그때 잠깐 만났어. 대학교 2학년 때였지. 그런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어렸어. 겁이 났고. 그래서 도망쳤어. 연락을 끊었지. 지연은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몇 년 후에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 왜 찾아가지 않았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 그리고 그때 이미 너랑 만나고 있었잖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였고 상황도 복잡했을 거예요. 여보, 그럼 지금 민준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어. 벌써 석 달째야.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사고를? 할머니가 혼자서 돌보고 계셔. 병원비도 감당 못해서 집에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지금, 응, 바로 옆집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지연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 민준이한테 먹일 게 없어서 우리가 버린 음식이라도 데워서 먹이려고.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지연은 남편의 반응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어요. 적어도 무책임하게 모른 척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할머니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냥 이 동네 어딘가에 산다고만 알고 계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일단 너와 먼저 얘기해보고 싶었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가보자. 어디를? 할머니 집에. 내가 직접 가서 사죄드려야겠어. 지연은 남편의 말에 놀랐어요. 예상보다 적극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응.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함께 김말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서 남편은 잠시 망설였어요. 여보, 나 정말 무서워. 괜찮아. 이제라도 하는 게 맞는 일이야. 지연이 배를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지연 씨, 이렇게 늦게.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남편에게 머물렀어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할머니가 남편을 자세히 보더니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들고 나와서 남편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 이 사람이 설마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저 박민호입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야? 수진이를 버리고 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바로 옆집에 살면서 몰랐다고? 지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남편도 방금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이제 와서 무슨 책임? 민준이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분노와 원망, 남편의 참회와 다짐, 그리고 지연의 복잡한 심경이 모두 뒤섞인 긴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야? 10년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뭘 어쨌을 거야? 그때도 도망쳤으면서. 할머니의 날선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할머니, 이제라도 민준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봐요. 함께라니,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잖아요. 할머니는 지연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내가 왜 이런 일에? 민준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럼 저와도 관련이 있는 아이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민준이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다. 제일 좋은 병원으로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 상처 주면 안 돼. 이미 충분히 아픈 아이야. 당연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민호가 정말? 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호 오빠가 대학교 때 좀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손자라는 거야? 그런 셈이죠. 그 아이 상태는 어떤데? 지연이 민준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우리가 도와줘야지.
다행히 시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민준이 치료에 집중하자. 일단 그게 우선이야. 그런데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어.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감정도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나도 민준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함께 해줄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연과 남편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희망적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들렀고 지연도 할머니와 함께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남편의 다른 여자아이를 돌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했어요. 민준아, 오늘은 어때? 지연이 민준이에게 말을 걸면 가끔씩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였어요. 의사는 그것도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손가락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할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기뻐서 울었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그날 밤 지연은 CCTV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던 그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할머니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손주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뭘 생각했던 거지? 지연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말이에요. 다음 날 지연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민준이와 함께 심으려고 준비한 토마토 화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희망이 자랐으면 좋겠어. 그 작은 화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쓰레기가 아닌 생명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토마토 화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새싹이었던 게 이제는 제법 큰 줄기가 되어 초록색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화분에 물을 주며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토마토처럼 민준이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매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준이가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간단한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지연이 이모야. 오늘 기분 어때? 민준이는 지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그 미소를 봤을 때 지연은 눈물이 났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살아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할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당신이 진심이구나 싶어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 보니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민준이의 회복과 함께 지연의 마음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과거와 이 복잡한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구나. 민준이를 돌보면서 지연은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처음에는 어색해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민준이가 드디어 말을 했어요. 할머니,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민준아, 민준아. 할머니는 기뻐서 울었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 민준이가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모를 알아? 네. 이모가 매일 와줬어요.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의사는 민준이의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회복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주변 분들이 정말 정성껏 돌봐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뿌듯해했어요. 함께 노력한 결과였거든요. 민준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처음에는 휠체어였지만 조금씩 혼자 서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남편을 보며 말했을 때 남편은 그만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하는 날 민준이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고마워요. 민준아, 이모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토마토 화분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와, 토마토다. 민준아, 이거 너를 위해서 심은 거야. 너처럼 건강하게 자라라고. 민준이는 화분을 만지며 웃었어요. 이제 같이 키울까요? 그래, 같이 키우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연,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이와 할머니까지.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 김말순 할머니께 말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자주 만들어줄게.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어색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밤에 지연은 다시 한번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토마토 화분을 봤어요. 이제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랑이었구나. 처음에는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이상하고 불쾌했어요. 하지만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살리려는 할머니의 절절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지연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가져다 준 따뜻함처럼 말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하늘을 보며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자란 작은 토마토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도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할머니가 가져간 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손주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연 씨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